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산안 법정 처리 이번 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72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지난 2일 밤에 처리가 됐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냐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네. 앞서 여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소위까지 열면서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통을 거듭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 지원과 예비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예산안은 당초 728조 59억 원에서 1,200여억 원 순감한 727조 8,700여억 원 규모로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우선해 협력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제로 총액 유지, 그리고 여야 합의, 법정 기한 내 처리라는 네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네. 5년 만에 합의가 된 예산안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엄 해제 1주년, 12월 3일 엊그제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열렸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란 주제로 비상계엄 해제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억을 되새기고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입이 봉쇄됐던 국회 정문부터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해 월담한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했던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첫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 의장은 시민들과 국회 곳곳을 돌며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계엄 해제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각오, 계엄 해제 과정들을 설명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2층 정문인 정연관에서는 글새김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4글자가 국회의사당 정연관 상부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글새김은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잊지 말자는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의 기념사 들어보시죠. 위기 순간에도 길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 역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성취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치는 국회의 헌정입니다. 이 밖에 지난 3일 밤에는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가 진행됐고 국회 중앙잔디광장에는 계엄 관련 사진전과 대형 의사봉이 있는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방송에서도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특집물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내란 청산, 내란 몰이. 네,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이렇게 국회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야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내란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란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께 큰 충격을 준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며 내란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내란몰이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